미나상 곤니치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한자를 지금 학습 중에 있는데요. 앞부분에 백자 중에서 반 이상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70강에서 해아릴료, 무리류, 문류, 바퀴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오늘은 171강입니다. 이로올리, 배나무리, 찰만, 끝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이로올리입니다. 총 7액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로올리 자는 이롭다나 유익하다, 날카롭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이로올리 자는 벼화자와 칼도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벼와 칼을 함께 그린 것이니 이로올리 자는 벼를 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올리 자는 본래 칼이 벼를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다 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이런 리자에 아직도 날카롭다나 예리하다 라는 뜻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로올리 자는 후에 이익이나 이롭다 라는 뜻이 파생되었는데요. 벼를 베어 추수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독은 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리, 일본어도 리입니다. 이익을 리에끼라고 하고요. 이용을 리오라고 합니다. 편리를 맨리, 옆에 고래와 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훈독은 기꾸입니다. 효력이 있다, 듣다를 기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를 히다리기끼라고 하고요. 오른손잡이를 미기기끼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구쓰리가 기꾸 할 때는 효력에 효자를 써서 효과가 있다 할 때는 이런 기자를 씁니다. 구쓰리가 기꾸라고 하고요. 지금 배운 이로올리를 쓸 때는 유즈가 기꾸, 융통성이 있다 라고 할 때는 지금 배운 이로올리자를 써서 기능하다, 가능하다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구쓰리가 기꾸, 유즈가 기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로올리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이익, 리에끼, 효력이 있다, 듣다. 기꾸, 지하철이 생겨서 편리해졌습니다. 地下鉄ができて便利になりました。 그는 융통성이 없습니다. 彼は融通が利きません。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배나무리입니다. 총 11액이고요. N1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배나무리자는 배나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배나무리자는 나무 목자와 이로올리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이로올리자는 곡식을 수확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수확이나 이롭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나무리자는 이로운 나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배나무리자는 쓰임이 매우 적어 주로 지명이나 상호, 배의 종류를 표기할 때만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리라고 있습니다. 리행이라고 해서 가부키의 세계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현종 황제가 배나무 정원에서 음악, 무용을 가르쳤다는 고사로부터 배우들의 사회, 특히 가부키 배우들의 세계를 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훈독은 나시입니다. 한 개로 쓰일 때는 나시라고 읽어서 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야마나시갱
야마나시현을 야마나시갱이라고 하는데 지도의 이쪽 부분입니다. 동경하고 사실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은 관동지방이고요. 요 초록색 지방은 중부지방으로 동경하고 근접했지만 색깔이 다릅니다. 이쪽에 있는 이 현을 야마나시현이라고 합니다. 배나무리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가부키의 세계, 梨園、 배, 梨、 가부키의 세계를 리엔이라고 합니다. 歌舞伎の世界を梨園と言います。 야마나시현은 포도가 유명합니다. 山梨県はぶどうが有名です。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찰만입니다. 총 12액이고요. N2의 레벨인데요. 한국식 한자와 일본식 한자가 가운데 부분이 다릅니다. 한국식 한자는 드립자가 2개 그려져 있고요. 일본 한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찰만자는 가득 차다, 나 가득하다, 풍족하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찰만자는 물수자와 평평할 만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평평할 만자는 물이 가득 찬 2개의 항아리를 끈으로 묶어 놓은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 있죠? 찰만자는 이렇게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그린 평평할 만자에 물수자를 더해 물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독은 망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만, 일본어는 망입니다. 만원을 망인이라고 하고요. 만족을 만족구라고 합니다. 만족의 반대는 불만이죠. 호망이라고 읽습니다. 옆에 불만스러운 얼굴이 보입니다. 훈독은 밑지르 또는 미타스라고 합니다. 지루가 나올 때는 밑지르 해서 차다, 가득 차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미치시오 하면 만조, 밀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타스 하면 채우다, 만족시키다 라는 타동사가 됩니다. 찰만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만원, 満員、 차다, 가득하다. 満ちる、 불만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不満があれば言ってください。 밀물이 밀려왔습니다. 潮が満ちてき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한자는 끝말입니다. 총 5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말자는 끝부분이나 꼭대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끝말자는 나무 목자와 한일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상형문에 나온 끝말자를 보면 나무 목자 위에 상단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끝부분을 가리킨 것으로 끝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말자는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진 안일미자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끝말자는 윗부분이 길게 되어 있고 안일미자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음독은 마츠 또는 마츠라고 읽습니다. 주말을 슈마츠라고 하고요. 결말을 게츠마츠라고 합니다. 월말을 게츠마츠. 결말은 타금이 없고요. 월말은 타금이 있어서 게츠마츠라고 읽습니다. 훈독은 스에라고 읽습니다. 한 개를 쓰일 때는 끝이나 아래를 나타내서 스에라고 읽고요. 막내를 스에꼬라고 합니다.
끝말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월말, 月末、 끝, 마지막, 末、 주말에는 무엇을 합니까? 週末は何をしますか？ 나는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私は三人兄弟の末っ子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이로울리입니다. 이익을 리에끼라고 하고요. 기꾸, 효력이 있다, 듣다 라고 할 때는 기꾸라고 합니다. 융통성이 있다 라고 할 때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배나무리입니다. 리행이라고 읽어서 가부키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한계로 쓰일 때는 나시라고 해서 배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한자는 찰만입니다. 그림과 같은 만원 전차를 망잉이라고 하고요. 지루가 나올 경우는 밑지루라고 해서 차다, 가득 차다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한자는 끝말입니다. 월말을 게츠마츠라고 하고요. 한개 쓸 때는 스에라고 읽어서 끝이나 아래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게츠마츠 이치가 있는데요. 월말에 특별히 싸게 행사하는 날을 잡아서 행사를 할 때 게츠마츠 이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171강에서 이로울리, 배나물리, 찰만, 끝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발알망, 매화매, 칠목, 업술무, 미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네요. 망매, 몽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생활에서 배우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나시라든가 망이라든가 실생활에 생활하시면서 응용해 보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